안녕하세요. PMP 시큐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업무 환경의 대전환에 있어 기업, 기관이 안정적으로 데이터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aaS, AI, LLM 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신기술로 인해 보안 위협도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 전략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N2SF는 국가망 보안 체계, 내셔널 네트워크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의 약칭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 정보와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를 뜻하는 C, S, O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국가 보안 체계입니다.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데이터 공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는 공공금융기관이 클라우드 환경과 AI, SaaS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는데요. 기존의 국가 전산망 환경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망분리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유출 등 외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보안성은 매우 높았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연한 공공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SaaS, 생성형 AI 등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을 접목할 수 없어 다른 분야에 비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IT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공공, 금융기관 또한 달라진 업무 환경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져 왔는데요. 이에 국가정보원은 2025년 1월 이분법적인 망분리 정책을 개선해 업무,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국가망 보안체계 N2SF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공격 기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국가망 보안체계 N2SF 가이드라인에서는 선제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호 대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망 보안 체계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업무 정보와 시스템에 대해서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에 일괄적인 통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도에 맞춰 유연하게 보안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정보에 대해 보안성과 활용성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총 5단계에 걸쳐 국가망 보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로 업무 정보와 시스템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은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정보와 이에 대한 생성, 저장, 처리, 이동, 보관, 폐기에 관여하는 정보 시스템을 식별해야 합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곳곳에 산재된 자산을 현행화하고 개인정보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등급 분류 단계, 위협 식별 단계로 식별한 자산과 데이터를 C, S, O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는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업무 시스템에 서로 다른 등급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기준으로 시스템 등급을 분류해 높은 등급에 대한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업무 정보에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보안 대책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국가망 보안 체계에서는 동일한 등급별로 정보 시스템을 분리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험 식별 단계로 서로 다른 보안 등급 간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보안 대책 적용이 필요한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모델링 수행 단계입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는 위치 객체 모델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업무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용자를, 객체는 주체가 접속하는 대상, 위치는 주체의 물리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각 위치 객체 주체는 C, S, O 등급을 가지게 되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보안 등급이 혼재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떠한 보안 대책이 필요한지 등을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 두 가지의 보안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 생산의 원칙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자신의 보안 등급과 동일하거나 낮은 등급의 업무 정보만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 이동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정보는 자신의 보안 등급과 동일하거나 높은 등급의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낮은 등급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등급 정보 시스템에서 S등급의 업무 정보가 활용되고 저장되고 있다면 이는 위협으로 식별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안 대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산 식별과 그에 대한 등급 분류, 그리고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는 것은 적절한 보안 통제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안 대책 수립 단계로 지금까지 식별된 자산과 분류된 등급에 기반해 보안 통제 항목을 적용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다섯 번째 단계인 적절성 평가 조정 단계를 거쳐 보안 대책을 개선, 최종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N2SF 가이드라인의 핵심 원칙과 실현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N2SF를 적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N2SF를 구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자산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식별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실제 업무 상황에서 자산 식별과 관리의 복잡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의 업무 정보와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등급 또한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위 등급 업무 시스템에서 작업자가 편의성을 이유로 민감한 데이터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등급이 달라진 데이터에 대해 시스템의 접근 권한과 통제가 실시간으로 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인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등급 관리가 잘못되면 데이터 유출, 권한 오남용과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보안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등급 간의 데이터 이동 관리에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상 5등급 데이터는 CS 등급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는 담당자 편의를 위해 상위 등급 사용자가 기밀, 민감 등급 데이터를 하위 등급 시스템으로 임의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위 등급 사용자가 상위 등급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시스템적 허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보안 정책이 수동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자의 실수 하나가 매우 큰 보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N2SF 환경에서 기업이 고민해야 하는 보안 관리 포인트 또한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기관 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화합니다. 이 변화가 자동으로 식별되지 않고 관리자가 수동으로 분류할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된 자산 식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와 자산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등급을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원 검증입니다. 주체, 객체 관점의 등급에 기반한 세밀한 접근 통제가 중요해진 만큼 데이터뿐만 아니라 접근 주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초 접속 시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는 시점마다 접속 이후 create, delete 등 주요 명령어를 수행하는 시점마다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함으로써 서로 다른 등급의 업무 시스템 내에서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 검증 실현에 있어서는 기존 인증 수단의 한계를 극복한 무자각 지속 인증 기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망 보안체계 N2SF 가이드라인과 실제 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N2SF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체계이며 실제 환경에서 자산 등급의 식별과 유지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용자 인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실시간 데이터 등급 분류 및 유지 관리,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무자각적인 인증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국정원은 2025년 상반기 선도 사업을 통해 국가망 보안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하반기부터 정식 가이드라인 배포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국내 보안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망분리 완화가 아니라 보다 지능적이고 유연한 보안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보안성과 유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과도 핵심 원칙을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모델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PNP 시큐어가 이러한 N2SF와 제로 트러스트 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PNP 시큐어의 대응 전략을 기대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신속하고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